운동도 하고 밥도 줄이고 건강식으로 바꿨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갈까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기운은 자꾸 빠져요. 진료실에서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 운동, 건강기능 식품까지 다 해보셨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닐까 자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일 환경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순환이 둔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쉽게 피로해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체중은 잘 안 빠지죠. 이때 진짜 문제는 수분과 미네랄의 불균형, 즉 몸속 대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셨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이 한 잔이 어떻게 몸의 순환을 깨우고 혈당과 뱃살 그리고 피로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빠졌는데 이젠 똑같이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예전엔 밥 한 끼 안 먹으면 다음날 몸이 가벼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고 어지럽기만 해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의 내부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세포 하나하나가 촉촉하고 몸 전체의 순환이 잘 돌아갑니다. 피부가 탱탱한 이유도 에너지가 쉽게 생기는 이유도 그 안에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40대 이후로 들어서면 몸속 수분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신생아의 체내 수분이 80%에 달한다면 60대 이후에는 절반인 50%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 말은 곧 우리 몸의 절반이 마른 땅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수분이 줄면 세포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혈관 속을 흐르던 피도 끈적해지고 영양소와 산소가 구석구석까지 닿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피로가 쉽게 오고 같은 운동을 해도 회복이 더디죠. 특히 근육과 간, 그리고 지방세포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데요. 이 기관들이 마치 수분이 마른 강바닥 위의 배처럼 움직임이 둔해지면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고 결국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은 똑같은데 살이 찐다,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기 싫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단순히 더 먹지 말아야지, 운동을 더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몸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에요. 물만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유지해줄 자석 역할을 하는 전해질, 즉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함께해야 비로소 세포 속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왜 소금물이 이런 순환 회복이 열쇠가 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아볼게요.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몸이 마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소금이 약 0.9% 섞인 생리식염수 상태로 존재합니다. 피도, 땀도, 눈물도 다 짭짤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은 스스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출 모드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을 한 컵 마셨을 때 몸속 농도가 너무 희석되면 우리 몸은 체액이 묽어졌다고 판단해서 신장을 통해 그 물을 빠르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금방 소변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반면에 미량의 소금이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금은 일종의 수분 자석 역할을 합니다. 세포 주변의 물 분자들을 끌어당기고 그 수분이 세포 안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결국 소금물이 있어야 물이 몸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원리예요. 탈수 환자에게 주사하는 링거액도
그저 0.9% 소금물 뿐입니다. 단순한 맹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정확히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죠. 이 원리를 일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에요. 잠자는 동안 빠져나간 수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해주면서 마치 말라있던 몸의 화료를 켜지는 스위치처럼 작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 아니라 농도의 균형이에요. 짠맛이 강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만 너무 묽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의 은은한 짠맛. 그게 바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농도입니다. 소금물 한 잔이 정말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고 관찰해 본 결과 일부 환자분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몸의 밸런스가 회복되면서 생기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혈당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으세요. 그런데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포로의 포도당 운반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는 인슐린이라는 문지기를 통해 혈액 속의 당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몸이 탈수 상태이거나 체액이 끈적하면 그 신호가 세포까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즉, 인슐린이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내도 그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거죠. 아침 소금물은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기가 쉬워지고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속도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완화되고 식사 후 피로감, 졸림, 손발저림 같은 증상이 줄어듭니다. 뱃살이 줄어들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먹는 양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왜 배만 계속 나올까요? 특히 40에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방이 쌓여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호르몬 불균형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몸의 수분이 줄면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남은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합니다. 특히 복부지방은 인슐린의 표적이 되기 쉽죠. 그런데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과 미네랄이 채워지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됩니다. 혈당 신호가 부드럽게 전달되고 몸은 당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그 결과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비율이 줄고 뱃살이 천천히 빠질 수 있는 대사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효과는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과 함께하면 훨씬 높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순환이 깨어있는 몸과 말라버린 몸은 결과가 전혀 다르거든요.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탈수 상태의 몸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가 순식간에 바닥나버리죠.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잤는데도 피곤해요. 점심만 먹으면 바로 졸려요.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소금물은 세포 안팎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 발전소에 전류를 안정적으로 흘러주는 거죠. 이걸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오후 피로가 줄었다, 아침이 훨씬 가볍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몸에 붓기가 빠지고 순환이 개선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붓는 원인도 붓기를 빼는 해법도 모두 소금입니다. 문제는 농도입니다. 짠 음식을 과하게 먹어서 생긴 부종이 아니라 몸속 나트륨이 부족해서 수분이 제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적정량의 소금물은 혈액의 삼투압을 안정시켜 세포 사이에 고여있던 물을 정리해줍니다. 피부 붓기, 손발 저림, 저녁 다리 무거움 등을 완화시키면 순환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수면에도 수분 균형은 큰 영향을 줍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쥐가 나는 분들 대부분은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되어 있어요. 이럴 때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낮 동안의 전해질 밸런스를 안정시키면 밤에 교감신경이 덜 흥분하고 수면이 깊어지는 효과를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단순히 소금물의 마법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본래의 순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몸이 충분히 적셔지고 세포가 다시 유연해지면 에너지, 혈당, 지방 대사가 모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소금, 우리는 어떤 종류를 고르고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은 아닙니다. 환자분들께 소금을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아무 소금이나 넣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천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정제 소금은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깔끔하지만 바닷물에 들어있던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은 거의 제거되어 있죠. 즉, 순수한 짠맛만 남은 겁니다. 이런 정제소금을 장기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오히려 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일염을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켜 얻기 때문에 미네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해 몸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데 도움이 되고 칼슘과 칼륨은 신경, 근육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매일 아침 한 꼬집 정도를 물에 섞어 마시기에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죽염이에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불순물이 제거되고 알칼리성이 강화되어 위산 과다, 속쓰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순하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면 천일염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암염, 핑크솔트입니다. 히말라야산에서 채취되는 암염은 여러 가지 미량 원소가 들어있어 향과 색이 고급스럽지만 요오드 함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음식으로 요오드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 이름보다 성분표입니다. 소금 뒷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염화나트륨 90% 이상, 기타 미네랄 5에서 10% 포함, 무첨가, 무정제라는 문구가 있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향료나 응고방지제, 엔티케이킹 에이전트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꾸준히 쓸 소금은 천일염, 위장이 예민하거나 해독 목적이라면 죽염, 풍미를 원하면 히말라야 암염. 이제 소금의 종류를 알았다면 그 소금을 언제 어떻게 어떤 양으로 마셔야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타이밍과 농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면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간혹 속이 쓰리거나 붓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6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 공복 직후의 타이밍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몸이 가장 탈수된 시간입니다. 기상 후, 세수를 하기 전 혹은 양치 후 미지근한 온도에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약 0.3에서 1g을 넣어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때의 미온수는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흡수를 돕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은하게 짠맛이 느껴질 정도의 농도인데요. 짠맛이 확 느껴지면 그건 이미 과합니다. 입안에서 살짝 짭짤하다 정도면 적정 농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보다는 내 몸이 편하다고 느끼는 감각이 가장 좋은 기준이에요. 세 번째로 한 모금씩 천천히 먹는 속도예요. 벌컥 마시기보다 입안에 2-3초 머금었다 삼키세요. 침과 함께 섞이며 구강 점막을 통해 미네랄 흡수가 시작됩니다.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덜하죠. 네 번째로 20에서 30분 비우기를 통해 흡수 시간을 조절해요. 소금물을 마신 뒤에는 최소 20분간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이 지나야 체내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 식사나 커피를 마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하루 물 섭취는 1.5에서 2리터 나눠서 드세요. 소금물은 시작 신호일 뿐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피로가 줄고 화장실이 편해졌다면 잘 맞는 겁니다. 반대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붓기가 생긴다면 양을 줄이세요. 내 몸이 편하다는 것이 최고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6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면 몸이 조금씩 안정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소량의 천연 재료를 더해 효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요. 다음은 소금물에 함께 넣으면 좋은 재료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소량의 천연 재료를 더하면 피로 회복, 염증 완화, 혈당 안정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료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아침 대사를 깨우는 천연 알람인 레몬즙입니다. 기상 후 소금물에 레몬즙 한두 방울을 넣으면 신맛이 위장을 자극해 소화액 분비를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마시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주의하세요. 산성분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이라면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뒤 물을 한 모금 헹궈주는 습관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순환과 체온을 높이는 몸의 히터인 생강즙이에요.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 더하면 마시는 즉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올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체온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피로가 심한 분 또는 운동 전 체온을 올리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다만 담석증, 임신 초기,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도 의사와 상의 후에 소량만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완화와 장 건강의 균형 조율사라고도 불리는 사과식초입니다. 소금물에 사과식초 반 티스푼, 2에서 3ml 정도를 넣으면 산 성분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 배변 리듬을 개선하고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 데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위궤양,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속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3가지 모두 기본은 소금물 더하기 자연의 한 방울이라는 점입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소금물의 향이 살짝 느껴질 정도의 미량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주 2, 3회 정도만 넣어보세요. 특히 피로감이 누적된 날, 식후 더부룩할 때, 혹은 운동 전후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셔도 괜찮을까? 고혈압인데 위험하지 않을까? 다음 파트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의학적으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물을 마셔도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고혈압이 소금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당분 섭취, 체내 염증, 혈관의 탄력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 상담 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소금 한 꼬집, 0.3g 이하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섞어 마시고 일주일 동안 혈압을 매일 기록합니다. 평소보다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mmHg 이상 오르거나 얼굴, 손발이 붓고 두통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복에만 마셔야 하나요? 가장 흡수가 빠른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빠져나간 수분과 미네랄을 채우기 좋거든요. 하지만 꼭 공복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로하거나 어지러울 때, 운동 전후, 땀을 많이 흘린 날에도 좋습니다. 다만 식후 바로 마시면 위산 농도가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세 번째 질문. 하루에 몇 잔이 적당한가요? 처음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고 이상이 없다면 하루 2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한 잔을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올바르게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왜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까요? 사람마다 체내 수분 상태, 식습관,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평소 커피나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은 체내 나트륨 농도가 이미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농도를 더 묽게 해야 해요. 반대로 평소 저염, 채식 위주 식단 혹은 맹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소금물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신부전, 만성 콩팥병, 간경병, 심부전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소금물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이뇨제 복용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결국 소금물은 누구에게나 좋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그럼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실패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7일 안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물 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적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딱 그 정도만 넣어서 마십니다. 맛은 콩나물국처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면 충분해요. 먹었을 때 좀 짜다 싶으면 이미 많아요. 처음엔 무조건 한 꼬집 이하로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은 매일 아침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해 보세요. 특히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먼저 혈압 변화예요. 평소보다 5에서 10mm Hg 이상 올라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드시다가 두통이나 얼굴이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은 붓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부었다거나 손가락이 잘 안 펴진다면 그건 나트륨이 아직 적응이 안 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땐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 꼬집으로 줄여서 드셔보세요. 체중 변화도 중요합니다. 하루 만에 1kg 이상 늘었다면 그건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바로 멈추시고 대신 맹물을 1.5리터 정도 나눠서 마셔주세요. 그리고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도 신호예요. 이건 몸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쉬거나 소금량을 조금 줄여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배변 상태입니다. 변이 너무 물거나 속이 불편하면 역시 하루 정도 쉬는 게 좋아요. 이건 장이 빠르게 반응하는 거라서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 5가지를 7일 동안만 잘 체크해도 내 몸이 소금물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첫 3일은 적응기라 약간 피로하거나 어지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새 균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기에는 커피나 탄산, 가공식품은 조금만 줄여주세요. 불필요한 당분이나 나트륨이 들어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몸은 작게나마 분명한 변화를 보입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침의 가벼움이에요.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붓고 손발이 덜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도 힘들었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몸이 물을 찾고 싶어질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미네랄과 수분이 공급되면서 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로물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아침부터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둘째, 배가 덜 더부룩하고 화장실이 편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장운동을 자극해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2, 3일에 한 번이던 배변이 하루 한 번으로 바뀌거나 묵직하던 복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식후 졸림이 줄고 오후에 느껴지던 무기력이 완화되는 시점이에요. 세포가 당분을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혈액 속 당의 농도가 서서히 안정되는 겁니다. 물론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 정상 범위 안에서 이런 완화가 관찰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세요. 넷째, 얼굴빛이 밝아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맞춰지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이 완화되는 변화가 찾아와요. 요즘 피부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전체의 리듬이 바뀝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늘 피곤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집중력이 유지되고 작은 일에도 의욕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세포가 실제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변화들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물과 미네랄의 균형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소금물 습관 루틴 정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습관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장기적인 루틴이에요. 처음 일주일이 적응기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아침 한 잔을 하루의 신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 몸의 순환을 켜자는 마음으로 마셔보세요.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물을 마실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몸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루틴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런 의식적인 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소금을 계량하기 번거롭다면 작은 병에 미리 일주일분을 덜어두세요. 물컵 옆에 두거나 주방 한켠에 두면 눈에 보일 때마다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동선의 편리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주말에는 루틴을 살짝 바꿔보세요. 평일엔 아침 공복에만 마셨다면 주말에는 점심 전이나 운동 전에 시도해보세요.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내 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록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피로감, 혈당, 붓기, 체중 변화를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눈으로 확인되는 숫자보다 요즘 몸이 편하다는 주관적 변화가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변화를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몸은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조금씩 적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요즘 아침이 편하네, 커피를 덜 찾게 되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거창한 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어도 우리 몸은 작은 균형을 회복할 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소금물 한 잔이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건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한 잔의 소금물, 꾸준한 기록, 그리고 내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들며 몸이 가벼워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만약 시도해 보셨다면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당신의 경험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